우리 이제 비상장 법인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비상장 법인. 이건 상장 법인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인들 대부분 비상장 법인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볼 거고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볼 거고 이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세목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인 거죠. 양도소득세. 다만 이 양도소득세인데 뭘 양도했느냐? 주식을 양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득세라는 것 자체는 개인한테 적용되는 세목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러면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증권거래세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주식을 양도한 적이 있다, 거래한 적이 있다 그러면 증권거래세가 다 발생을 하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가 개인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인들은 주식이 중요해요. 주식이 중요하고 제가 세무대리인 할 때는 맨날 1인 법인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족법인도 많이 보고 그래서 주식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회사는 법인은 주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주주관리를 좀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끝낼 건데 주식의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왜 발생하는가? 2018년도에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기존에 분기별로 신고 납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이전에 주식 거래한 내역이 지금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 이전에 주식 거래가 있었는데 그때 신고한 내역이 없다. 그러면 분기별로 신고서 납부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 2019년도에 바뀌어서 2018년도에 바뀌어서 지금은 반기별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 거를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고 7월에서 12월 거를 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할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양도한 자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법인이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법인이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없다. 이 내용입니다. 법인은 주식이 있고 이 주식을 소유한 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 비율만큼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주인인데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법에 다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주식 1%인 사람한테 회사 의결권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권리마다 다 주식 비율을 다 정해놨거든요. 그건 이제 상법을 이렇게 막 다 봐야 돼요. 주식회사법에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는 볼 수 없고, 어쨌든 우리 전반적인 거를 이해를 하면 어쨌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회사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거 양도 관련 제한사항이 뭐냐면 회사는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좋은 거죠.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주가 이제 법인은 주주 구성을 처음에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마음에 맞지 않는 주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태클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거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의사결정권에 막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의사결정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관에다가 주식을 양도할 때 주주에 대한 제한을 두자.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주식을 양도할 수 없게끔 정관에다가 써놓기도 해요. 근데 정관은 주주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다 그러면 요 지켜야 되고, 그게 없다 그러면은 뭐 매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완전히 가족회사들은 주식을 뭐 양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데, 혹시나 그러니까 투자한 주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은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관에다가 이거 주식을 양도할 때는 뭐 상호 협의가 돼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자, 우리 일반적인 법인들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양도를 했어요. 4월 달에 내가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이니까 6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8월 말인 거죠. 그래서 8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요거를 신고 안 했다. 그럼 이것도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인 거죠. 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거니까 기한 후 신고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 뭐 수정 신고 이런 것들은 다 가산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때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럼 가산세 낼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 사람이 있으면 주식을 양수 받은 사람이 있겠죠. 양수 받은 사람이 이제 또 권리가 생기는데 주주명부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돼요. 주주명부에다가. 그래서 정말 그 상법을 엄청 지키는 사람들은 이 절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주식 양도양수를 했는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주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법인들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상법을 다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식회사법 정도 보면은 재밌어요. 내가 하는 업무에 접목을 해가지고 주식회사가 우리가 접하는 게 너무 이제 작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많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법에서 정한 법인이니까 상법의 규정을 다 받습니다. 그 중에 주식회사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재밌을 수 있어요. 이래서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그래서 그 주식 양수도가 일어났으면 주주명부를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주명부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은 주식 양수도가 일어났을 때 회사에서 주주명부를 그때그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주명부에 대한 뭐 맨날 그냥 뭐 이름 쓰고 뭐 주식수 쓰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주식의 양도양수가 일어났을 때 주주명부를 굳이 안 써놓는 회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주명부는 주식의 양도양수가 일어날 때마다 작성이 돼줘야 된다. 명인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회사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주식의 변동이 일어났으면 우린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등 변동상은 명세서를 제출을 할 거예요. 주식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주식은 항상 액면가액으로 기재를 합니다. 액면가액. 근데 액면가액 이상으로 팔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양도 차익이 나서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양도소득세를 낼 거거든요. 어쨌든 증권거래세나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가액으로 계산을 할 거지만 우리 나중에 여기 주식 등 변동상 명세서 이런 거 작성할 때는 액면가액으로 기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에다가 주당 액면가액이 얼마인지 보통 5,000원짜리 많거든요.
그래서 1000주를 양도를 했다. 그래서 5,000원짜리 1000주 양도했다. 그러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주식등 변동상환 명세서에 그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 수도 있고 20,0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팔린 거에 맞게끔 그거는 이제 증권거래세랑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 작성을 할 때 주식의 양도양수가 일어났을 때요. 주식 양도 명세서도 같이 제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식, 누구의 주식이 누구한테 양도가 됐는지 그 날짜가 다 기재가 되고 주식수가 다 기재가 될 거거든요. 이거는 법인세 신고서에 제출이 되는 거예요. 주식등 변동상환 명세서.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히스토리가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산 거를 언제 팔았는지가 이제 이 주식 양도 명세서에 기재가 되거든요. 뭐냐면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딨어? 잠깐. 알겠나? 이거 제출할 거거든요. 주식 등 변동. 이거 할 때 주식 양도양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사람 CCM이 양도를 만주한 거예요. 만주한 거고 양수를 얘가 만주한 거네요. 여기 주식 양도 명세서 이걸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양도 일자는 뭐 지금 법인세 신고할 때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해서 회계연도에 대해서 할 거니까 근데 이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일자도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취득일자 주식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으면 언제 취득했는지 담당자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주식에 대한 히스토리 작성을 못한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주주 명부라도 있으면 역으로 찾아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식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대요. 주주 변동이 일어났대요. 주주 변동.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반적인 양도양수예요. 우선은 주식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처음에 설립할 때 5,000원짜리 주식이었던 게 주당 5,000원짜리 액면가에 5,000원짜리 주식이었던 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매년 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서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 올라갔겠죠. 그래서 비상장법인은 주식평가를 합니다. 주식평가를 하는 거는 주식이 이제 양도양수 일어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이니까 최대한 3월 말까지 정도는 원래는 그 양도한 날짜까지 주식평가를 하라라고 결산을 봐서 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4월 30일 날 양도하는데 4월 30일까지 결산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가까운 날짜로 해서 3월 30일이나 아니면 이제 좀 더 가서 이제 연초니까 전년도 12월 말 정도는 이제 법인세 신고가 다 끝나서 확정된 재무제표가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최근 결산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 평가를 해줘야 돼요. 주식 평가를 하려면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가결산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주식의 거래가 일어날 게 있으면 왜냐면 내 재산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회사 돈이 아니에요.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 이미 자본금이라는 거는 주식대금 예전에 증자했을 때 다 입금이 된 상태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개인 간 거래인 거지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돈이 회사 통장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개인 간. 그리고 주식 거래의 종류가 뭔지를 파악을 하시고 이제 양도양수인 게 일반적인 거고 증여할 수도 있거든요. 내 주식을 이 회사 가치가 더 올라가기 전에
대표가 자식들한테 주식을 어느 정도 증여를 하는 거죠. 빨리 할수록 좋아요. 증여세는 계속 올라가니까 금액이 올라갈수록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거래 종류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아까 주식 등 변동 상환 명세서 작성을 할 때 다양한 사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양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속, 증여, 출자전환, 명의신탁, 기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선택해서 이걸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기에 알아서 이렇게 다 들어가줘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신고 안내해야 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세무대리인 기준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회계 담당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이거 그렇게 막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했다 그러면은 쉬운데 이제 평가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직접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신고대행 할 수 있으나 이제 이거 자체는 양도한 사람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부담하는 거예요. 회사가 부담해 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증권거래세 납부해야 된다. 그거는 회사의 비용이 맞지만 이 개인 간의 거래인 주식 거래에 대해서 발생한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주식 판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대표자가 자기가 주식 양도했다고 해가지고 그 세금을 회사 법인의 통장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변경된 주주명부 작성을 해야 되고 히스토리 작성을 해주면 참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을 양도한 시점하고 법인세 신고하는 시점이 이게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이거를 누락할 수도 있어요. 그죠? 유상증자했다 그러면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자본금이 늘어났으니까 주식변동 상환명세 제출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라도 올 수도 있는데 주식 양도양수가 일어났을 때는 그 감이 없었을 때 그냥 누락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변동 상환명세에서 작성을 하고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마감 버튼 밑에 이제 빨갛게 좀 크게 나왔잖아요. 명세서 작성하고 마감 버튼 안 누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변동 상환명세서 제출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다음 주 법인세 세무조정 그거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거 마감 버튼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이거 안 해가지고 정말 그 이 가산세를 3,190만 원 낸 적이 있어요. 요거 작성은 다 했는데 마감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법인세 신고서에 이게 제출이 안 된 거예요. 주식변동 상환명세서가. 그러면은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다 작성했는데. 그래서 저게 이제 전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 예제로 되어 있는 이게 전반적인 거다. 큰 틀로 보시면 되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주식 거래 종류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 액션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